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일정으로 일산대교를 찾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됐고 화물차와 경차 등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50%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도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본 예산에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장 점검에서 중앙정부와 김포, 고양, 파주 등 지자체와 협력해 장기적으로는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김포시민 차량에 대해 통행료 전액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중앙정부와 또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근 3개 시와 함께 완전 100%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제3연륙교가 개통됐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하나로 잇는 인천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인데요. 시는 이번 개통으로 공항 경제권 발전과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지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는 개통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운영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시험 운영이 종료되는 15일부터는 통행료가 징수됩니다. 특히 주탑 전망대와 엣지워크 등 관광시설은 오는 3월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인천시는 개통 초기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제3연휴 개통으로 교통과 문화 그리고 관광 산업이 함께 발전할 인천의 새로운 발전에 혁신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4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승부처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공감과 소통을 앞세운 도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군에서 복지와 의료, 교육 체계를 책임졌던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기도 국가 동반 투자 모델과 교통비 지원, 생명안전청 신설, 기본주거 경기도 조성 등 이른바 럭키세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폐지 조례안은 학생 인권교육센터와 학생 인권 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며 이는 교육감의 조직 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며 학생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가 이른바 진짜 혁신을 주제로 올해 시정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조용기 부천시장은 새해 첫 지역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는 지역 경제인들이 모인 부천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지역 경제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부천도 역시 회복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야 되고 그 성장에는 우리 부천의 많은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이 경제인들이 그 길을 열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굳건한 의지와 도전 정신이야말로 우리 부천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고 핵심은 미래 혁신, 중장기 도시 발전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천 대장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전략산업 유치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 개관을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서비스 로봇 부품과 AI 기반 조명 산업 육성, 부천 벤처펀드 조성 등으로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업 프로그램 등도 확대합니다. 부천페이는 지난해와 같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행합니다. 또 올해 상반기 개원하는 부천시정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 발맞춰 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과 교통 재편도 이루어집니다.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고 동시에 미니 뉴타운, 부천형 역세권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대장 홍대선은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GTX-D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인선 지하화와 철도 부지 통합 개발, KTX 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유치 등도 속도를 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천 루미날의 도화몽을 기반으로 한 야간 관광 명소화 등 문화 관광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예산을 두고 파행을 거듭했지만 다행히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재편된 경기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지 김민호 경기도 의원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2025년 하반기에 우리 양주시에 배정된 특조금은 66억 4,300만 원입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특조금을 확보했는데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미래 세대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가장 기본을 지키자는 각오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와닿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고요. 그 결과 저희 상임위에서는 또 기존 사업을 또 많이 이렇게 재검토를 해서 삭감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살아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지만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 한번 도민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제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돌려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예산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라고 하면 이 시민들이 걱정 없는 사회죠. 그래서 임기 초반부터 화재가 나거나 수해가 나거나 하면 현장을 뛰어다니고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임기 말에 와서 살펴보니까 정말 근원적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잘 유지가 되고 그 시스템이 스스로 잘 작동을 하고요. 거기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잘 관리를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한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교육이라든지요. 또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정말 걱정을 하지 않는 우리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운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천시가 총 7조 5,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6조 8,729억 원 대비 9.5% 증가한 규모인데요. 시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비 7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대상은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과 송도 학원과 2개 구간입니다.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구간을 지정했는데요. 관계기관 협의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미라클파크 계양이 5일 산업시설 용지 3차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양 대상은 지난 1, 2차 분양에 이은 잔여 물량으로 개발 제한구역 내 중소기업 전용단지 7필지와 지식산업센터 1필지입니다. 미라클파크 계양 준공은 올해 12월 예정인데요.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공장 신증설이나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에 지식산업센터는 첨단 지식정보산업과 연구개발업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분양에서는 평균 경쟁률 4대1, 최고 10대1을 기록했고 1차 분양은 전량 조기 완판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국적을 바꾼 뒤에도 국내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액 7,600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기도는 국적 변경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추적이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와 협업해 국내 거소지를 확인하는 조사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수조사 결과 115명 가운데 국내에서 재산을 보유하고 활동 중인 체납자 79명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69건을 압류해 지방세 5,879만 원과 세외 수입 1,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적 변경 체납자를 상시 관리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체납세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넉 달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차량 압류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재산을 조회한 뒤 부동산 등기부와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해 신규 취득이나 누락된 재산을 집중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부동산 만여 건과 차량 2천여 건을 압류하고 총 112억 원의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시는 부동산 압류 사전 예고를 통해 511명으로부터 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크루즈 관광객 33,755명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방문객 16,278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시 관계자는 2025년 국제 크루즈를 통해 약 7만 명이 국내에 입항했으며 이 중 33,755명이 인천에서 관광을 즐기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인천형 웰니스 체험과 시티투어 연계 등 현장 중심의 편의 서비스를 강화한 점이 크루즈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는데요. 인천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2026 계양 오픈 국제 양궁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계양 오픈 국제 양궁대회는 지난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계양구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2억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는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마케팅 강화와 대회 운영의 체계화, 양궁 문화 축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올해 대회는 계양 아라온 등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